최근 급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30% 이상이 3살 미만의 아이에게서 발생하는데 이 중 1살 이하 신생아가 절반을 차지한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대부분 우유. 소화기가 미숙한 아이들이 우유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덜 소화된 단백질은 독소가 돼 전신에 퍼지는데 기관지에선 천식, 위와 장에선 구토와 설사, 피부엔 아토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사냥 분유의 본고장 뉴질랜드로 가보자. 낙농 선진국 뉴질랜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광활한 목초지가 펼쳐지는 청정한 땅. 이곳에선 배합사료를 쓰지 않고 사계절 방목해서 기르는 사냥떼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고 품질의 낙농 제품 생산국이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뉴질랜드의 노력은 공항에서부터 실감할 수 있다. 입국자의 짐에서 묻어들어온 풀씨하나, 흙조각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철저한 검역. 덕분에 뉴질랜드는 전 세계를 휩쓴 광우병도 발붙이지 못한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드넓은 초지와 맑은 공기, 쾌청한 기후. 모유 수유가 80%가 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은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청정한 땅에도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엄마들이 자선으로 선택하는 분유로 인해 생겨나는 알레르기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It's too strong. Why you choose? It doesn't have lactose in it, and a lot of times babies can scream because it's too much lactose. 뉴질랜드에선 이렇게 6세 이하의 많은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들의 교본에는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 있다. 우유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 산양유를 사용한다고 서술해 놓은 것이다. 실제로 알레르기 전문 병원인 이곳에선 최근 우유 알레르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산양 분유를 적극 처방하고 있다. Principally, my experience has been with allergic problems. These have been problems mainly of skin and eczema, in many, particularly in children, but I have had some success in adults, which was a surprise I had with my own health. In those conditions, I've used it a lot, and most of the patients benefit greatly. It is not so much that it is a cure, but the cow's milk seems to be a major trigger for the problem, and by using the goat's milk with the different proteins, you avoid triggering it off. 뉴질랜드에서 산양 분유를 먹이는 가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유 수유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정상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집도 있는데 조슈아네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현재 19개월이 된 조슈아. 생후 9개월에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는 바람에 모유를 먹이지 못하고 산양 분유로 바꿨는데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 있던 아토피성 피부염이 완전히 사라지고 병치레 없는 아이로 자란 것이다. Taking his goat's milk, his eczema has gone. He's got a red patch still here, but it's gone now. And behind his knees. Behind his knees. There. It's clearing up. Yeah. Like the human pH. Very closest. So you believe goat milk that is a help for your Joshua? Yes, it definitely helped. Yes. Yeah. And he enjoyed it too. Like the taste. Yes. You think? Maybe. 이제 조슈아의 동생 미카엘라가 태어난 지도 한 달이 됐다. 현재는 모유를 먹이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도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길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부모는 산양 분유를 먹일 것을 신중히 고려 중이다. Your mum? Beyond 12 months, I probably will. Yes, if she's happy to keep feeding from me up until 12 months. Yeah. After that, you choose the goat milk. Yeah, after then I will introduce the goat's milk. Yes, see how she likes that. Yeah, and then eventually cow's milk, but not
too early. 뉴질랜드 농업연구소. 국가기관 산업인 농축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선 산양유의 성분 검사가 한창이다. 산양유가 모유를 대신하기 위해선 단백질 구성 성분이 얼마나 흡사한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농업연구소는 모유와 우유, 산양유의 단백질 성분을 밀도로 측정, 수치로 계량화하는 SDS 페이지 실험을 통해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실험 결과에 나타난 단백질 성분과 함량을 비교해보자. 우유는 모유와 확연히 다른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양유는 단백질 성분이 거의 유사하다. 소우유라는 거가 모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한테서 만들어내는 그 단백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벌써 이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우유 자체가 우리 애기들한테서는 이물질이니까 그걸 몸에서 받아들일 때 몸의 면역 체계가 그걸 이상한 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위장관이 미숙한 아기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우유 단백질 알파-S1 카제인은 모유나 산양유에는 거의 없다. 특히 뉴질랜드 산양유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베타-락토글로불린까지 잘 소화시켜 알레르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며 모유와 동일하게 알파-S1 카제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유와 산양분유의 유사점은 단백질 음고 실험에서도 드러난다. 사람의 위액 농도와 같은 산성 용액을 모유와 일반 분유, 산양 분유에 주입했다. 30분도 채 되기 전에 일반 분유는 단백질이 엉기기 시작하더니 금세 큰 커드 덩어리가 생겨났다. 반면 모유는 단백질 응고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였다. 산양 분유도 미세한 커드가 형성됐을 뿐 모유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펩신의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 소화는 어떤 커드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냐면 미세하고 작고 부드러운 커드가 분유에서, 즉 우유에서 생기는 단단하고 큰 커드보다 훨씬 단백질 소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죽 분비 방식에서도 모유와 산양유는 유사하다. 포유류가 젖을 내는 방법은 유죽 분비 세포 전체를 쥐어짜서 기능성 물질까지 함께 배출하는 아포크라인 방식과 유즙을 세포막에서 밀어내듯이 투과시켜 분비하는 메로크라인 방식이 있다. 이 중 사람과 산양은 아포크라인 방식으로 면역 성분과 성장인자 등 기능성 모유 성분이 천연으로 함유된 젖을 분비한다. 그렇다면 산양유는 어떻게 생산될까? 뉴질랜드 해밀턴 지역은 배수가 잘 되는 분지로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산양의 천국이다. 드넓은 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뜯으며 자라는 산양들. 이렇게 방목해서 산양을 키우는 농장은 18군데로 뉴질랜드 산양유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하루 2번 산양들은 젖을 짜기 위해 스스로 모여든다. 줄지어 기계에 올라가서 단체로 젖을 짜는데 누구 하나 거들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갓 짜는 따뜻한 산양유는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 없는 독특한 풍미가 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해밀턴 사람들은 산양유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 자동화된 기계 설비와 위생적인 시스템 속에서 산양 한 마리가 생산해내는 산양유는 하루 2리터에서 4리터 정도. 양은 적지만 고품질로 생산된 산양유는 샘플을 만들어 곧장 검사소로 보내진다. 이 연구소에선 해밀턴 각지에서 체유해온 산양유의 품질 검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다. 맛, 향기, 색깔에서 단백질 조성과 성분 분석까지 거치는데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따로 표시되고 가차없이 폐기된다.
검사를 무사 통과한 산양류는 전용 트레일러에 실려 분유 가공 공장으로 옮겨진다. 제휴된 산양류가 검사를 거쳐 분유 제조 공장으로 가는 원스톱 공정은 모두 12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산양류는 칼슘, 세레늄 등 광물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 B12, 엽산이 부족해 영유아가 그냥 먹으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산양분유는 엽산과 비타민을 보강하고 5대 영양소를 코덱스 규격에 맞게 설계, 영양의 균형을 맞췄다. 산양분유가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또 있다. Fat in goat milk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fat of cow milk and other mammalian milks in that it contain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medium-chain triglycerides, is that the whole goat milk is used in the product formulation, and this means that you get the complete fat phase, including small components which are very important, like phospholipids, including sphingomyelin and phosphatidylcholine. Other infant formula manufacturers actually isolate these particular components and add them back artificially, or not artificially, but they add them back, whereas they are just naturally present in the goat milk infant formula. 최근 뉴질랜드 곳곳에서 산양분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대형 쇼핑타운 유제품 코너에도 산양분유는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각종 유제품의 홍수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산양분유를 찾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Oh, because my baby and my family are lactose intolerant, and my doctor recommended, and he's just fine, normal, no trouble at all. Yeah. 산양분유는 이제 뉴질랜드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한 해 100만 개씩 15개국에 수출돼 알레르기를 앓는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먹을거리는 늘어나지만 진정 먹을 만한 것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청정한 자연 속에 신화가 살아있던 그 오랜 옛적부터 사람의 벗으로 살아온 산양. 산양은 이제 아기의 미래 건강을 약속하는 소중한 선물을 베풀고 있다. 단백질 구성면에서 알레르기 일으키는 빈도가 낮고 또 흡수가 잘 되고 또 원인 기전은 잘 모르지만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어떤 손상이 왔을 때 장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러나? 모유가 좋긴 하지만 그 모유를 잘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새로운 기존의 분유와는 다른 또 다른 산양 우유라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엄마들에게 새로운 대체식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 구성이 우유와 다른 산양유. 귀한 뉴질랜드 황목 산양유에 철분, 엽산, 비타민을 보강하여 영양 균형을 맞춘 후디스 산양 유아식. 편안하니까 아기가 잘 웃죠. 아기의 내일을 위해 고품격 후디스 산양 유아식.